시나 물감 지금 가장 기본으로 했던 시나 워터컬러 24색이고요.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킹을 까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통이 나오게 되고요. 사이즈는 30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에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레인데요. 걸레인은 이렇게 수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행주라든지 스포츠 타월 같은 형태나 물티슈보다는 이렇게 수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흡수가 빠릅니다. 아니면 키친타월도 가능합니다. 자, 물통입니다. 물통은 그냥 이렇게 2단으로 저는 나눠져 있는 걸 사용했는데요. 물통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사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유리병을 사용해도 좋고 편한 형태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면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치할 때 필요한 가장 간단한 일단 HB 연필 그리고 지우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진행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붓 같은 경우는요, 저는 화홍의 700R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모두 둥근 붓 형태고요. 자, 2호, 그리고 6호, 8호, 14호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후에도 또 추가로 또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둥근 붓이고 긴 형태로 되어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먼저 수채화 물감을 오픈을 해보면 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부터 화이트, 블랙, 그리고 브라운에서 레드 계열, 옐로우, 그린, 그리고 블루에서 마지막 보라색 계열까지도 이어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순서를 바꿔서 도색 배열로 먼저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하는 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에서 먼저 전부 엎어줍니다. 이렇게 엎어주고요. 처음부터 짜야 되는 순서대로 물감을 새로 정렬을 해줄 겁니다.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 순서 같은 경우는 여기 레몬 옐로우, 맨 처음은 레몬 옐로우, 그 다음에는 퍼머넌트 레몬 옐로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5컵, 그리고 오렌지, 버리디안 휴, 레드, 크림슨 레이크, 보르도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어서 푸른 계열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 옐로우, 퍼머넌트 옐로우, 레로우 5컵, 오렌지, 버르디안 휴, 레드, 크림슨 레이크, 보르도, 그리고 나서 바이올렛,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 다음에 프레시안 휴,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 휴, 그 다음에 코발트 세룰리안 블루 휴, 까지 해준 상태에서 다시 톤으로 넘어갑니다. 연두색으로 옐로우, 옐로우 그린, 셉 그린, 올리브 그린, 비리디안 휴. 자, 초록색이 24색이다 보니까 초록색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브라운 계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계열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브라운 먼저 시작하죠. 브라운, 레드 오커. 아까 있었던 옐로우 오커하고 대조되게 붉은 계열이 훨씬 강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운 레드, 그리고 로우 엄버, 반다크 브라운, 그 다음에 화이트, 블랙 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감 짜는 방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 순서대로 우리 했었던 저기 레몬 옐로우부터 짜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레몬 옐로우 순서부터 쭉 앞으로 향해 나아갈 텐데요. 물감을 짤 때는 자, 조금 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마주치는 느낌을 하면서 이렇게 빼곡하게 서로 평평하게 꽉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꽉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능한 한 평행도 맞춰서 조절을 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짜놓은 순서대로 뚜껑을 덮어서 넣어줍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주치고 양쪽에 닿으면서 최대한 평평하게, 넘치지 않아야 됩니다. 위보다 넘치지 않게. 자, 이렇게 자국이 없이 평평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옐로우 오커도 신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감을 짜주면 됩니다. 이후도 마찬가지로 쭉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블루 계열 색상을 여기까지 짜주도록 합니다. 블루 계열 색상까지 짜주면 두 칸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 내려와서 다시 마저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짠 뒤에 화이트하고 블랙 같은 경우는요, 바로 옆에 짜지 않고요, 맨 끝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한 컬러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추가로 더 짜주시면 되고요. 일단 화이트하고 블랙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사용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맨 뒤에 짜서 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감은 다 짜진 상태고요. 이렇게 물감이 짜졌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대로 말려 두어야 그대로 마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실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추가적인 물감들을 팔레트에 조금씩 짜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일단 여기 써 있는 명칭들을 팔레트에 써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감 같은 경우 첫 번째 레몬 옐로우라고 써져 있죠? 이 레몬 옐로우를요, 한글로 써줘도 좋고요, 영문으로 써도 좋습니다.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작성만 해서 밑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자, 레몬 옐로우가 되겠죠? 자, 레몬 옐로우 같은 경우는 네임펜 중에서 작은 걸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글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옐로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입니다. 자, 밑에도 한글로 써져 있죠? 퍼머넌트 옐로우 딥 써주도록 합니다. 사용한 거는 그대로 넣어주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옐로우 오커입니다. 명칭을 그대로 적어주도록 합니다. 자, 오렌지입니다. 칸은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고 해당하는 색깔이 어떤 색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당하는 색상이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코발트 블루 휴와 버리디안 휴를 섞어서 색을 제조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보고 세룰리안 블루 휴, 영문으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반다크 브라운까지 써주면 뒤에는 화이트하고 블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두 작성하게 된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수채화의 연습은 이 네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머넌트 옐로우하고 레드 컬러, 그리고 세른비언 블루 휴, 그리고 셋 그린입니다. 이 네 가지 컬러인데요. 아직 우리가 물감을 막 짠 상태이기 때문에 물감이 마르지 않아서 아주 소량만 살짝 팔레트에 이렇게 묻힐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오늘 사용할 정도만 도포하도록 합니다. 연습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소량만 짜줬다면 그 다음에 브러쉬는요. 지금 일단 화홍 700R을 이용했고요. 각각 14호 그리고 8호, 6호, 2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작은 붓을 세필 브러쉬를 이용한 친구들은 그것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걸 이용해서 먼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간 정도 사이즈인 6과 8을 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하고 8호입니다. 맨 처음에 물통입니다. 물통에서 물을 적당히 묻힌 다음에 덜어줘야 됩니다. 물을 덜어주는 정도로 해준 후에 살짝 빨간색을 묻혀서 어느 정도인지 손가락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해서 흐르지 않을 정도, 손가락으로 해서 흐르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선을 긋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선 긋기 같은 경우는요, 얇게 시작했다가 서서히 눌러주고 떼주고 해줍니다. 똑같이 선을 긋고 눌러주고 가지고 선을 긋고 눌러주고 떼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연습을 충분히 해보신 뒤에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고 하면 조금 더 물을 묻혀도 좋고요. 상태에서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다시 볼게요. 갔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자, 물감이 부족할 때는 다시 갑니다. 앞으로 가서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것들을 먼저 반복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게 먼저 연습이 되어야 그 다음이 되니까요. 충분한 연습을 거치도록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을 바꿔서 다른 색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르지 않은 상태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붓은 사용한 뒤에요.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털어줍니다. 충분히 털어서 이렇게 등이라든지 모서리 부분을 통해서 맑은 물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렇게 걸레라든지 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줍니다. 자, 했으면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등에 묻혀보고 흐르지 않을 정도. 손에서 만약에 해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 느껴질 정도면은 적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뻑뻑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 투명감은 이때 흐르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가장 수채화로서 적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갔다가 힘줬다가 뗐다가 갔다가 힘줬다가 뗐다가 갔다가 힘줬다가 뗐다가 갔다가 힘줬다가 뗐다가. 자, 이게 익숙해지면 가볍게 갔다가 지냈다가 뗐다가 지냈다가 뗐다가 지냈다가 뗐다가. 이게 바로 붓의 컨트롤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면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진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조절해 주는 게 이렇게 트위스트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부터는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일단 맨 처음엔 직선으로 잡았다가 힘줬다가, 힘줄 때는 크게 줘서 전체를 눌러주고요. 뗄 때는 서서히 모를 때 줍니다. 모를 뗐다가 다시 모를 크게 눌러주고요. 다시 뗐다가 모를 눌러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하게 선의 연습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지금 6호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혹시 너무 얇은 선이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2호 혹은 이거보다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 둥글리는 것은요, 이게 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꺼지는 부분은요, 이렇게 나중에는 수채화 브러쉬도 모아집니다. 이렇게 수채화 브러쉬가 모아지지만 수채화 브러쉬가 모아지지 않았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굵어지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수채화 브러쉬를 이렇게 모으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팔레트 뒷면을 통해서 모아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일단 동글뱅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글게 가는 연습. 일정한 크기로 동글게 가는 연습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때는 일정한 선 크기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정한 크기로 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거보다 얇은 선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더욱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이전에 사용했었던 색깔을 이용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까 사용했었던 레드를 이용해서. 자, 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이후에 이건 한번 참조로만 봐주실게요. 우리가 이후에 아이 메이크업을 진행했다고 볼게요. 뭐 이렇게 아이가 그려졌다고 칠게요. 아이가 그려진 뒤에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것 같은 초록색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빼고 그 뒤를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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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빼는 경우에 응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을 익힌다면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 방법 찍기입니다. 찍기 할 때는 조금 큰 14호붓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찍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짜두었던 세룰리안 블루를 사용할게요. 찍기는 여기 이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둥근 분 모양 그대로 툭 찍어서 누른 상태로 빼줍니다. 자, 다시 볼게요. 툭 찍어서 누르고 다시 뺍니다. 자, 우리 아까 갔다가 눌렀다가 갔다가 하는 거 배웠죠? 똑같은 이치예요. 가볍게 갔다가 눌러줬다가 빼주는 것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잎사귀 모양을 표현할 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눌러줬다가 이렇게 끝을 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꽃 잎사귀 표현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 잎사귀를
눌렀다가 빼면 쉽게 이렇게 이파리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맨 처음에는 힘을 뺐다가 눌렀다가 다시 빼기. 이게 가장 어려워요. 힘 뺐다가 눌렀다가 다시 빼기. 자, 여기부터 먼저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다가 힘 뺐다가 다시 빼기. 자, 이렇게 힘 뺐다가 눌렀다가 다시 빼기. 자, 이렇게가 여러 개가 진행되어야 나중에 우리 잎사귀 위에 기타 등등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기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기법 같은 경우는요, 14호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할 거예요. 가지고 계신 브러쉬 중에서 좀 큰 브러쉬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맨 처음 진행할 때는 브러쉬에 물을 빼주기 위해 이렇게 걸레로 닦아주세요. 브러쉬에 물기를 충분히 빼준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걸레든 휴지든 어쨌든 충분히 빼준 걸 확인한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블루를 사용할게요. 이건 좀 부족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 상태에서는요, 진한 블루를 하나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밑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물을 타주고요. 살짝 물을 타준 상태에서 내려줄게요. 그 상태에서 다시 물을 탑니다. 다시 물을 타고 살짝 묻혀준 상태에서 지금 물방울 남았죠? 이어서 내려옵니다. 지금 물방울 남아있죠? 또 물을 묻혀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너무 흥건해지니까 걸레를 반드시 묻히고 다시 내려가고요. 내려간 상태에서 또 물기가 있죠? 거기서 다시 내려가 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 줍니다. 하게 되면 그라데이션 방법이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잎사귀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굳이 더 안 짜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소량만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땄던 게 남아있어서 비리디안 휴 아주 소량만 짜고 그 다음에 브라운 레드를 그 옆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잎사귀를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요. 잎사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있던 붓에서 제일 작은 브러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겠죠? 근데 조금 더 큰 붓을 이용하실 분들은 좀 더 큰 붓을 이용해도 좋지만 일단 우리는 초보자기 때문에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라인과 잎사귀를 연습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라인은 브라운 레드를 이용합니다. 브라운 레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흐름만 먼저 표현해 줄게요. 곡선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S의 모양, S가 반대로 뒤집어진 듯한 모양만 먼저 표현을 해줍니다. 가볍게 그렇게 표현해 준 뒤에요. 물통으로 한번 세척을 해주고요. 살짝 닦아준 상태에서 비리디안 휴를 이용해서, 근데 비리디안 휴 자체가요, 사실 이대로 찍으면 굉장히 진한 초록입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진한 초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화시키고 싶다면 우리 나중에는 이렇게 지금 사용했던 것처럼 브라운 레드를 살짝 섞으면 굉장히 진한 색깔의 아주 칙칙한 초록으로 바뀝니다. 이런 조색 같은 것도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근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비리디안 휴로 이파리 찍는 연습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부터요. 하나 찍었다가 빼기, 가볍게 갔다가 빼기, 찍었다가 빼기. 무조건 끝은 흐려주시는 게 좋아요. 얘하고 비슷한 지점에 있는 이파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점이 좋겠죠. 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연속으로 보도록 할게요. 찍었다가 빼기, 아니면 살짝 찍었다가 다시 지내줬다가 빼기.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이파리 모양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파리 모양이 온전치 않다면 살짝 다듬어 주어도 돼요. 빼기, 눌러 주었다가 빼기, 눌러 주었다가 빼기, 눌러 주었다가 빼기.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파리 모양이고요. 계속 이 부분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꽃잎이랑도 연결되니까요. 찍을 때는 크게 누른다고 했죠. 힘을 줍니다. 힘을 줘서 눌러요. 자, 엄지손톱이랑 두 번째 손톱 다 이용해요. 눌렀다가 뗄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요. 살짝 드는데 이 모양이 온전치 못하면 이 모양은 내가 살짝 수정해줘도 괜찮아요. 진한 부분을 하고 싶으면 눌러요.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을 진하게 눌렀다가 그 다음 할 때는 떼요. 약간 우리 도장 찍듯이 진하게 눌렀다가요. 떼요. 눌렀다가 떼요. 온전한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 연습이니까요. 눌렀다가 떼요. 그치만 온전하지 않으면 조금 다듬어줘도 괜찮습니다. 저도 다듬어요. 이렇게 정반대로 가볍게 했다가 뒤로 누르기도 해요. 많이 하게 되면은 반대도 하게 되지만 보통은 눌렀다가 떼는 게 가장 나아요. 그래도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가볍게 했다가 누르는 게 나으면 이런 이파리 모양도 괜찮아요. 어떤 모양이 됐든 눌렀다가 떼게 되면 이런 모양, 가볍게 갔다가 떼면 이런 모양.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의 이파리든 상관없이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3주차 과제에서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 결합해서 꽃잎과 그리고 나머지 잎의 대를 그리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8호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나 8호하고 이렇게 6호를 사용하겠어요. 근데 조금 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좀 작은 붓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우리 2호 이렇게 큰 브러쉬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나중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것보다 이 파리가 갈 방향만 정해주면 돼요. 어느 정도의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있다 정도만 대략적으로 정해주고요. 나머지는 좀 즉흥적으로 그려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8호붓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사용했었던 세룰리안 블루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세룰리안 블루가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더 추가로 물감을 짜도 좋고요. 지금 팔레트에 있는 걸 사용해도 좋지만 팔레트에 있는 거는 아직 다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므로 좀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세룰리안 블루를 마련한 상태로 먼저 이파리부터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파리는 기본 5개 잎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자,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진하게 눌렀다가 빼요. 눌렀다가 뺍니다. 눌렀다가 뺍니다. 눌렀다가 뺍니다. 가운데를 향해 가는 거고요. 여기 안엔 나중에 또 따로 표현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루 컬러를 표현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꽃잎알이 3개가 완성됐고요. 이어서 나머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구를 정해주면 편한 게 이 구 안에는 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모양 형태로 앞으로 향해서 5개를 연습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이게 모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다 마른 뒤에 우리 지우개 쥐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6호붓을 이용해서 일단 잎사귀 대를 그려볼게요. 잎사귀 대는 우리 맨 처음 사용했었던 버리디안 휴를 이용해서 잎사귀 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으므로 잎사귀 대를 연결해서 근데 저는 잎사귀 대를 좀 풍성하게 그릴 생각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잎사귀 대를 저처럼 풍성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운데만 그리셔도 점수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된 선으로 그리고 빠지게 그리고 네, 이런 모든 사실 빠진다든지 앞으로 오는 게 사실 힘들어요.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뒤로 가는 건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선만 그리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는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아까 우리 사용하셨던 파란 붓 있죠? 파란 붓을 깨끗이 이렇게 깨끗이 빨아주도록 합니다. 정말 깨끗이 빨아주고요. 빨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짜주었던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이용해서 가운데 잎사귀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동그랗게 모양을 어렵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동그랗게 모양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만 찍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온전히 마르게 되면 그 이후에 지우개를 지워주게 되면 지금 연필 자국도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실까요?